다음은 마크 트웨인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글을 쓰실 때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본인의 스타일대로만 계속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것을 모방도 해보고 베껴쓰기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필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문장을 외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문체를 약간 흡수할 수도 있겠죠. 예,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자신만의 글쓰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글을 여러 번, 자주, 그리고 분석적으로 읽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마크 트웨인 자서전을 보면 이 사람은 글을 워낙 잘 쓰는 사람이고 또 재미있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푹 빠져들죠. 이렇게 재미있게 쓰는 글쓰기,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읽으면 아무래도 남는 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남의 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분석을 하십시오. 한번 일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12, 3세 즈음까지 1년 중 일정 기간을 농장에서 보냈다. 농장에서 사촌들과 함께 보냈던 날들은 황홀하기 그지없는 나날이었고 이에 대한 추억 또한 그렇다. 엄숙하게 깔리는 땅거미와 깊은 숲의 신비를 떠올릴 수 있고,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표현을 할 때 얼마나 더 재미있고 자세하게 쓸 수 있는지, 마크 트웨인의 글쓰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행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엄숙하게 깔리는 땅거미와 깊은 숲의 신비를 떠올릴 수 있고, 흙냄새, 야생화에서 풍기는 아련한 꽃냄새, 비로 씻긴 잎에서 나는 광택,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후두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들리는 딱따구리의 딱딱거리는 소리, 숲에 외따로 떨어진 곳에서 꿩이 숨죽여 윙윙거리는 소리, 잔디 사이를 날쌔게 움직이는 야생동물의 흘금거리는 눈초리 등이 생각난다. 이 모든 장면을 기억 속에 그대로 되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처럼 생생하고 축복받은 것으로 기억할 수 있다. 초원이 생각나고 초원의 외로움과 평화로움이 떠오르고 하늘에 미동 없이 떠다니는 거대한 매가 눈에 선하고 그 매가 날개를 쫙 펴면 날개 끝 가장자리로 보이던 파란 하늘이 생각난다. 가을 옷을 입은 숲의 모습도 떠오른다. 참나무는 자줏빛으로, 히코리나무는 황금빛으로, 단풍나무와 온나무는 불타는 듯한 시몽색으로 빛이 났다.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 생각난다는 표현이 있고, 떠오르고, 또 눈에 선하고, 생각난다, 떠오른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마치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듯이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학적이죠. 낙엽 사이를 지나갈 때 아삭거리던 소리도 들린다. 파란 야생 포도송이가 어린 나무의 잎 사이사이에 매달려 있는 장면이 떠오르고 그 맛과 냄새 또한 기억난다. 야생 검은 딸기의 모습과 맛 또한 생각난다. 파파야, 계암열매, 감 등도 마찬가지다. 이슬 내려앉은 동틀역에 우리 모두 나와서 히코리 열매와 호두 열매를 찾아 헤맬 때 후두둑 머리 위로 떨어지던 빗방울을 지금도 느낄 수 있다. 검은 포도 자국이 얼마나 예뻤는지 생각난다. 호두 껍데기에 얼룩이 떠오르고 비누와 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이 자국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었는지 느껴진다. 자, 이 책은 마크 트웨인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자서전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지 않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쓰듯이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억력도 뛰어날 뿐더러 또 그 기억을 어떻게 화려한 문체로 바꿨느냐 하는 그 글쓰기 능력도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풍나무 수액의 맛이 생각나고 언제 수액을 채취해야 하는지, 홈통과 수액이 내려가는 관을 어떻게 배열해야 하는지, 주스를 어떻게 졸이는지, 주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설탕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이렇게 걸러낸 설탕이 보통 방법을 사용해서 추출한 설탕보다 맛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 기억난다. 덩굴 사이로 오동통하게 살오른 수박이 햇빛을 받을 때의 모습이 떠오른다. 두드려보지 않아도 수박이 언제 익었는지 알 수 있었다. 침대 및 찬 물통에 담가놓고 시원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던 수박 때문에 얼마나 입맛을 다셨는지, 집과 부엌 사이에 천정이 가려진 곳 테이블에 놓인 수박의 모양이 어떠했는지 생각나고 수박을 맛보기 위해 모여들어 군침을 꿀꺽꿀꺽 삼키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자,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죠.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 있죠. 집과 부엌 사이에 천정이 가려진 곳 테이블에 놓인 수박. 자, 이게 뭘까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서 쓴 것인데 그 자기가 살던 집의 구조, 부엌 사이, 집과 부엌 사이에 천정이 가려진 곳,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썼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문학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박 끝으로 칼이 들어갔을 때 쩍하고 갈라지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고 반대편 끝까지 칼날이 들어가서 수박을 가를 때면 두동강난 수박이 칼날 아래로 뚝 떨어지던 장면도 기억난다. 수박은 탐스러운 붉은 살과 검은 실을 드러내면서 선택받은 사람을 위한 완벽한 자태를 자랑했다. 기다란 수박 조각 뒤에 가려진 아이의 모습과 그때의 아이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나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분을 살펴봤는데 마크 트웨인의 글쓰기 능력, 그 사람의 문체,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들여다볼 수가 있죠. 특히 묘사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묘사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배울 점을 많이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